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주가는 1.4%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지금 연달아 가지고 이제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좀 우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락이 또 나왔거든요. 오늘은 시장이 일단 좀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밀린 가장 큰 이유는 협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던 유리함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인식이 더 빠르게 시장 안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는 데미지를 좀 받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FTA를 맺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이번 협상이 결국 지워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밀리니까 이제 또 뭐 전기차 판매하니까 배터리 종목들도 같이 밀렸고 자동차와 연관이 있는 섹터들이 오늘 좀 크게 밀렸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조선업종 하나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유리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안도죠. 네. 지금 25% 부과가 되지 않고 15% 인하로 됐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냥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는 동일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리함이 없어진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던 거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나 이제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뭐 동등한 포지션으로 다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되겠죠.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생산공장 인수를 추진을 했고, 또 바이오팜도 CMO 시설을 확보를 했고, 미국 안에. 그다음에 삼바도 이제 현재 생산 설비 인수나 이런 것들을 뭐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유한양행도 미국이 직접 공급하는 거는 10% 내외여가지고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예, 종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이번 관세 협상이 미치는 영향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뒤에 이제 트럼프가 2주 안에 또 품목별 뭐 의약품 관세율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심은 일부 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일단 관세 쪽이 바이오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진 않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유한양행은 뭐 기다렸던 이슈이긴 합니다만 중국 쪽 판매 허가가 떨어졌죠. 우리가 하반기에 렉나자의 이제 중국 판매허가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하반기에 또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거거든요. 물론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첫 번째 캔들을 잘 만들었지만 그 뒤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좀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연속적으로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NMPA,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고, 지금 미국 진출했고, 유럽 진출했고, 일본 갔고, 중국은 어쨌든 파이가 굉장히 또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렉나자는 순차적으로 글로벌 진출은 좀 잘 해나가고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만한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전날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앞에 있는 캔들이 모든 걸 상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도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제약바이오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폐암치료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반응을 안 해도 나중에 이제 이게 매출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 포텐셜,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전날 그 이슈 나왔던 게 또 추가요는 유일하게 평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는 보험급여에 대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판매에 관해서는 지금 좋은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죠. 예, 주가가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2분기를 기다렸던 그 심리도 지금이야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호재 이슈들이 누적이 되고 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1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루한 구간들을 버텼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2분기를 기다렸던 그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도 잘 하고 있고,
약품 사업 이것도 굉장히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그렇게 크게 불리한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걸렸던 게 영업이익률이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렉나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심적 압박 대비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지금의 액션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은 이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막 긍정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하나 둘 내놓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선 빼고는 대부분 다 하방 압력을 받았고 실망감이 먼저 이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양매도 나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이제 특정 종목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업종 간의 편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시장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건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이제 진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11만 5천 원이 이 앞에 있는 캔들의 그 시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점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아래 꼬리를 내일 음봉으로 한 번 더 채우기보다는 내일은 양봉 쪽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급이 연속적으로 3거래일 동안 양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괜찮으면은 오늘 또 장막판 바이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위로 올려나가는, 아무리 못해도 12만 5천 원 위로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연달아 가지고 지금 6거래일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심리선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뭐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모멘텀은 좋기 때문에 적어도 개별적인 움직임을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판매허가도 떨어졌고 우리가 기다렸던 호재 이슈들이 다 지금 깔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냉정하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다만 시장의 특수한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힘든 구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또 요즘처럼 이슈가 많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 텔레그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시고 활용 많이 하셔서 대응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